경기도의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지방의회법 개정 그리고 신청사 이주 준비 등등 현안으로 아주 바쁘기도 하는 곳입니다. 오늘 도의회 운영위원회 이모저모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저희 경기총국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지금 어떤 현안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방침은 기본적으로 위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회 사무처를 비롯한 의회 전반적인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의사일정 조율 등의 의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또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그리고 수석 대표단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께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의회다운 의회라는 가치구현 실현을 위해서 핵심 상임위원회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견제와 소통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와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하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체 TF팀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 용역 발주 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광교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 입주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 및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 후생복지 측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의회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 관련 예산을 심소숙고하여 편성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 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내용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하지만 경기도의회 환영하는 일이긴 하지만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좀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이 부분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접근 부족 측면에서 좀 더 이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방 분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를 수직적 계층적 구조로밖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의회 정책 지원 인력의 경우도 의원 2인당 1인으로 당초 요구안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또한 22년에 4분의 1 그리고 23년에 2분의 1을 점진적으로 충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의회가 독자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시행령 역시 현재 개정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자치분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 일환으로 4월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와 공유해서 전국 단위에서 이런 건의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을 협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지난 만큼 우리 지방의회 역시 이제는 굉장히 확대되었고 또 많이 성숙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지방의회 이상 강화 그리고 스스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법이라는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도민 여러분께 이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949년에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87년도에 30년 만에 1차 전부 개정이 됐고 그 이후 32년 만에 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역할 또한 굉장히 증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제도적 근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서 그에 걸맞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국회법으로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방의회 역시 법률로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성 담보 역시 필연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절의 재정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의회의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지방의회의 운영과 자율성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활동 범위를 현재와 같이 상임법이나 행안부 지침으로 제한하는 데 우선되고 있는 만큼 지방 분권을 말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법 제정은 시대의 사명이자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만 2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그리고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하에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의회상을 정립하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많이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의회 신청사 입주 10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입주 시기를 놓고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10월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 또 그 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고 평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만큼 의회 신청사 이전 문제 역시 우리 위원회가 좀 매우 중요하게 살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사의 준공 그리고 입주 시기와 회의실을 비롯한 각종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의정 체험형 전시관 및 후생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까지 다양한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내에 우리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가 도민과 소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까지 안전한 공사는 물론이고 신청서 이전 과정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백 그리고 우리 주민들, 도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회 운영위원장과 더불어서 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계신데 우리 경기도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최근 농정위의 현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경기도는 아주 넓은 도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에 비례해서 농업 면적 또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 농업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먹거리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다른 위원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한 급식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단가 문제 역시 이 학부모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지역의 발생 지역 반경 3km까지 일괄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소 현실성 결여 및 그리고 관련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지난 2월 농식품부는 현재 3km에서 1km로 기준을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 농가는 AI의 근본적 예방 및 방역관리 담보와 그리고 최소한의 재산 피해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5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민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형평성 문제 등 긍정부정 이견들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서 우리 1380만 도민들을 위한 그런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해법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안산이신데 지역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체험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립이 되는 국가사업이죠. 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미 한 6, 7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안산 대부도에 부지는 우리 안산시가 내고 그리고 국비 300억, 도비 100억 원을 들여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평택 항만공사에 위탁 운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해양 생존과 그리고 선박 탈출 그리고 이한유 체험 등 각종 교육 훈련과 관련한 20여 종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연계교육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해양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그리고 교육훈련 체험을 통해서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체험관 건립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올해 6월 개관 예정입니다만 연간 약 30억에서 최대 5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따르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러한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한 사항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놓고 우리 경기도와 해수부 그리고 기재부와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 21년 운영비 경우에도 40%에 해당하는 약 11억 3천여만 원을 우리 경기도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양체험관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리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닌 만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합당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방자치 30년 톡톡 지방의회 전해드렸습니다.